그런가 하면 김성태 전 회장은 이런 일화도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일컬어 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화영 변호인 측, 이화영의 이 대북송금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라고 협박한 건 아니냐라고 이화영 변호인 측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화영이 이 대표는 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반박을 한 대목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뱀 같은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잠시 후에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용기 의원님, 네. 이화영 전 변호인 측하고 이재명 대표 측도 검찰에 어떤 조작이 있었다, 회유 압박이 있었다라는 건데 혹시 그 회유의 증거가 뭐 짜장면, 연어 말고 뭐 다른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짜장면, 연어. 그러니까 사실 짜장면, 연어 이야기하면 내가 당할 것 같냐?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김성태 회장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에게 협조하면 김성태 회장은 자기 형량을 낮출 수 있다라고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가 회유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 짜장면은 한 개에 불과하다. 그렇죠. 뭐 한두 개 맞춰서 상황적 측면을 맞추고 나면 결국에는 나는 조금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작용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사실 많은 주장들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에 맞춰서 김성태가 주장을 똑같이 하고 이화영은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이런 상황이 회유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있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화영 씨한테 물어봤던 것이고 이화영도 같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도 김성태 회장이 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불했느냐. 본인의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북에다 송금을 했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하러 이재명한테 줬느냐가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증거가 정확하게 나오고 이것을 재판부에서 다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화영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그런 상황적 맥락적 측면이 분명히 회유 압박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야,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말이에요. 김구시 실장님, 예.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형님한테 내가 불리하게 진술할 거야.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해라. 라고 압박한 적 있냐? 라고 물은 거예요.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성태 전 회장이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이화영 부지사랑 둘이 얘기할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 중에 수사 중에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한테 이른바 이 지사의 험담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가서 내가 이 지사한테 다 방북 비용 쌍방울이 내는 거로 보고했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게 진술을 하고 아마 그 시점쯤 김성태 전 회장에게도 저 뱀 같은 사람이다라고 험담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꺼낸 걸로 보여요. 그렇죠. 뭐 누구 말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재판부가 또 이제 판결을 할 건데요. 일단 1심 재판부는 일단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했을 때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내렸고요. 죄질이 불량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찰의 기소 내용들을 일단 유죄로 판단한 것이고 이번에 2심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 사이에 진술의 엇갈림이 있고 그 상황에서 진술을 회유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번복했었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부지사의 측과 김성태 회장은 일관되게 이것은 대북송금은 내가 했던 300만 달러는 이화영 부지사의 부탁으로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내가 대납해 준 것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또 쌍방울 관계 임원들과 함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재판부가 판단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둘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왜 뱀 같은 사람이라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김 회장한테 이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화영 부지사를 뱀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은 저는 이번에 그 청문회 나왔을 때 주진우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틀었던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변호사 면담 시에 나왔던 녹취록이 공개된 게 있는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자기 진술 번복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게 있다. 더 큰 게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내가 불안하다 지금 사실은. 두렵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뭐 이제 광장 조직들을 비롯해서 이해찬 전 총리의 어떤 조직에 돈을 줬다는 쌍방울이 이야기도 돈 있고, 됐다. 예, 그것도 있고 기타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와 이재명 지사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김성태가 말하는 300만 달러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 큰 걸 숨겨 놓느냐, 아니 이것이 이재명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당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야기했다가 또 번복됐다가 다시 또 그걸 다시 철회하고 거두어 들였는데 이재명한테 이게 어떤 게 유리하고 이재명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에 대한 고민할 때 충분히 뱀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을 배신하고 내가 솔직히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재명이 나한테 어떻게 나올 것인지. 왜냐하면 실제로 진술을 한번 번복했을 때, 자기가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민주당에서. 부인도 와가지고 굉장히 법정에 소란을 피우고, 이화영 정신 차려라. 네, 소란을 피우고, 그리고 변호인을 바꿔가면서까지 변호인이 와서 예. 피고인인 이화영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편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로도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법정에 가서 또 검찰에 가서 뭐 농성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재명 무섭다는 생각을 저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지금 정황상 뱀 같다는 그 표현은 아마 그런 전반적인 고민 속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 회장에게 그런 표현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이다라는 것 관련해서 이제 김무식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해석과 추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